입당 원서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이 100% 국민경선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과거와 다른 이중잣대라는 논란과 함께 중앙당의 부실조사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민주당 광주 전남 전현직 단체장 5명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인수위가 나흘 만에 다시 호남을 찾습니다. 인생 행보라는 인수위 측 설명과 달리 일부에선 선거 행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8~9%를 차지하는 가운데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원서 유출로 보류됐던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방식이 100% 국민경선으로 결정됐습니다.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가 오염됐지만 유출과 김종식 예비후보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는 민주당 비대위 판단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부실조사 의혹, 과거와 다른 이중잣다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입당원서 유출로 보류됐던 목포시장 경선 방식을 100% 국민경선으로 확정했습니다. 입당원서 유출로 당원 선거인 명단이 오염됐기 때문에 국민 참여 경선이 아닌 100% 일반인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게 됩니다. 전략공천이나 무공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원서 유출과 김종식 후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경선은 강성희, 김종식 두 예비 후보를 상대로 진행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입당원서를 받았던 사람이 현재 김종식 예비 후보 선거 캠프 인사인데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주당 조사단이 전남 도당에만 가고 정작 목포 지역위원회는 방문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조사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특히 김종식 예비 후보 캠프 인사가 건네받은 8,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가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안팎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엄격한 잣대 어쩌고저쩌고 되지만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이번 목포의 경우 같은 걸 보면은 그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민주당이 이번 목포시장 경선에 과거 비슷한 사례와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목포에서 우기종 예비 후보는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15%의 감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김종식 예비 후보에게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잣대가 저희들 마음대로 잣대란 말이에요. 근데 엄중 범죄 행위라고 해놓고 본인이 한 것은 수천 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당원서 유출 사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장 경선을 100% 국민경선으로 강행한 민주당. 이것이 민주당이 목소리 높인 변화와 혁신의 개혁 공천인지 아니면 특정 후보 구하기인지 지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의혹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민주당 비대위는 목포시장 경선을 방식만 바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원 정보 유출로 경선이 오염됐다는 건 인정하면서 정작 잘못한 사람은 없다는 건데요. 특정 후보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공정 경선을 둘러싼 지역사회 시선은 날로 따가워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목포시장 경선을 당원을 배제한 100% 시민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경선 자체가 이미 오염됐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식 후보와 연관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잘못됐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특정 후보 구하기,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결정에 지역사회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솔선수범에 먼저 깨끗한 공정한 선거를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유야무야로 덮어가려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양 더 당당하단 말이에요. 강성희, 김종식 두 후보 모두 당의 결정을 수긍해 경선은 조만간 치러질 예정이지만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공정 경선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센 데다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도 커 자칫 반민주당 정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위 발표에 앞서 당원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이나 전남도당 차원의 사과나 해명도 없어 비난 수위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조사마저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의혹은 경찰 등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쏠리게 됐습니다. 자만이죠. 이것은 이거 시민들이 키워준 것이지만은 이건 지나친 자만이라고 봐요. 이거 횡포로 이런 폭거가 없어요. 경선을 앞둔 당원 정보 유출, 불공정 공천에 대한 당원들의 집단 반발, 형식적인 조사로 의혹을 덮어버린 민주당 중앙당. 호남 정치 1번지라는 말이 무색한 역대 최악의 경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서 공천권을 확보한 우승희 후보가 권리 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해 불공정 경선이 이뤄졌다며 상대 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우승희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문제 제기를 한 후보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군수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전화로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으로서 표를 주고 일반 국민으로서도 지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리당원 했는데도 국민투표도 해도 돼요? 네, 우리가 국민도 키고 권리당원도 키잖아요. 네. 둘 다 해도 돼요.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행위로 이렇게 주문한 이는 공천권을 따낸 우승희 후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중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전동평 예비후보는 우승희 후보의 불공정 경선을 문제 삼아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우승희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은 조사단을 급파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앙당이 이중투표 유도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경선이나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에 참석해 경품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선거 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A씨와 B단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 4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총 133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과 강인규 나주시장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현직 단체장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에 나선 건 광주 전남에서만 5명에 달합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운전 경력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민주당에서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 청장은 후보 부적격 판정 이후 2주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자기 사람 심기로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무소속으로 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정치꾼들의 공천장이 아닌 주민들의 직접 심판을 통해 바르고 당당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컷오프 결정 통보를 받은 뒤 당의 결정에 반발해오던 강인규 나주시장도 무소속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강인규 시장은 정치적 대립관계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되고 지역위원장과의 친분이나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이 공천의 이유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신다면 당으로 다시 복귀할 것입니다. 앞서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민주당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전현직 단체장만 광주 전남에 5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무소속 현직인 송기근 고흥군수와 정종순 장흥군수도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전남 22곳 기초단체장 가운데 8명의 비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공천 잡음과
이에 따른 현직들의 대거 무소속 출마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도의원 경선을 통과한 3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 의원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여론조사만으로 치러졌고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당은 앞서 17개 선거구의 단수 공천자에 이어 오늘 38명의 경선 통과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도의원 55개 선거구 후보 55명을 모두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주 전남에 잦은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민생 행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내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복합쇼핑몰 정책 간담회를 위해 광주를 찾습니다. 인수위 기획위는 직접 주관한 행사인 만큼 복합쇼핑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기획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9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방문에 이어 나흘 만입니다. 반드시 갔다 오고 직접 보고를 해달라는 당부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4일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광주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광주 전남 공약 등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히고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주일 뒤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엔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행했는데 불모지인 호남을 향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관심이라는 평가와 노골적인 선거 지원 유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인이 직접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윤심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가 국민의힘 후보를 대동해 복합쇼핑몰 토론회를 여는 건 윤석열 당선인의 명백한 지방선거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 행보라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방문 횟수보다는 호남 공약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여인도 정의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전남권 의대 설립을 배제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여인도 예비후보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인수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인도 예비후보는 인수위원회가 전남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실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566일 만인데요. 마스크 없는 일상의 첫날 모습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첫날. 마스크 없던 일상으로의 첫 발을 내디딘 시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벤치에 앉아 마스크 없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모처럼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산책을 즐기기도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벗었는데 공기가 너무 상쾌하다고 해가지고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이제 더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벗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분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뀐 방역 지침을 낯설어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실제 하루 동안 거리에서 만난 시민 10명 중 8명에서 9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지나갈 때는 마스크를 그래도 좀 쓰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직은 쓰고 다니려고 해요.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규제가 사라지면서 산책로와 놀이공원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실외여도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택시와 버스 역시 실내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이 시간 현재 임금과 단체 협약을 둘러싼 3차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는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1시간 30분 전인 저녁 7시부터 다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내일 새벽 첫자부터 파업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8.5% 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1.5%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평소 대비 75% 수준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택시 부재 해제와 함께 지하철을 증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광주 우산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태운 뒤 20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3층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병원 공사를 했던 노동자들이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 조곡동 생협병원 공사업체와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6년 전 병원 건물 공사에 참여했지만 자금난에 공사가 중단되고 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이후 아직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사비 12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렵게 생활했다며 현재 병원의 실소유주가 자신들의 입장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